김영자 할머니는 이제 70을 갓 넘기셨습니다. 평생을 도시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뒤 복잡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 조용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한 시골 마을로 내려오셨죠. 번잡함을 떠나 그저 새소리, 바람소리 들으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조금 달랐습니다. 해가 지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고 말벗 하나 없는 외딴 집에서의 시간은 생각보다 더디고 외롭게 흘러갔습니다. 이방인인 그녀에게 먼저 살갑게 말을 걸어오는 마을 사람도 드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젊은 새댁 유진 씨가 수줍게 웃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갓 부쳐낸 따끈한 부추전이 담긴 접시를 들고서 말이죠.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유진 씨는 참으로 밝고 상냥했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 씨는 거의 매일같이 영자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수 만든 맛깔스러운 반찬을 나눠주기도 하고 할머니 의적적한 말벗이 되어주기도 했죠. 영자 할머니에게 유진 씨는 메마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이웃이었죠.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거센 빗소리에 영자 할머니는 새벽녘에 잠이 깨고 말았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던 중이었죠. 무심코 창밖을 내다본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옆집 유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우비를 뒤집어 쓴 채 등에 무언가를 둘러엎고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갓난아기였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아기는 미동도 없었죠. 그리고 유진 씨의 다른 쪽 손에는 작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희미한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 뒤편 어둡고 음산한 뒷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 애가 왜 저 시간에 아기를 업고 사내는?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잘못 본 것일까요? 아니면 끔찍한 악몽이라도 꾸는 것일까요? 하지만 창문에 부딪히는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그 기이한 광경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그녀는 유진 씨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창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밤 할머니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거짓말처럼 먹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영자 할머니는 어젯밤의 일이 혹시 꿈은 아니었을까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유진이에요. 문 밖에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띤 유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노릇노릇 맛있게 부쳐낸 김치전이 담긴 접시가 들려 있었죠. 할머니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 씨의 미소는 아침 햇살처럼 너무나도 해맑았습니다. 어젯밤 빗속에서 아기를 업고 뒷산으로 향하던 그 섬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김영자 할머니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또 비도 많이 오는데 고생했네. 에이, 아니에요, 할머니. 이 정도 가지고요. 할머니 입맛 없으실까봐 얼른 부쳐왔어요. 식기 전에 드세요. 유진 씨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가 접시를 내려놓고는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천연덕스러운지 영자 할머니는 순간 어젯밤 자신이 본 것이 정말 꿈이나 환영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유진 씨가 돌아간 뒤
김치전이 담겨 있던 빈 접시를 치우려던 영자 할머니의 손길이 우뚝 멈췄습니다. 접시 밑에 무언가 작은 것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집어 들어보니 그것은 틀림없는 갓난아기용 손 싸개 한 짝이었습니다. 하얀색 면으로 된 아주 작고 앙증맞은 손 싸개였죠. 유진 씨가 급하게 접시를 들고 오다가 흘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슴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유진 씨에게는 분명 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기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밤마다 그 아기를 업고 뒷산으로 가는 것일까요? 영자 할머니는 그 손싸개를 아무도 모르게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유진 씨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죠. 낮 동안 유진 씨의 집에서는 아기 울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빨랫줄에도 아기 옷 하나 널려 있지 않았죠. 마을 사람 누구도 유진 씨의 아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마을 전체가 유진 씨에게 아기가 없다고 입이라도 맞춘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는 유진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떠보듯이 말이죠. 세댁 혹시 이 마을에 갓난아기 있는 집이 있나? 내가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그 말에 유진 씨는 빨래를 널던 손을 멈추고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나도 천사 같은 얼굴이었죠. 아기요? 글쎄요, 할머니. 요새 우리 마을엔 아기 낳은 집이 없는데요. 할머니, 잘못 들으셨나 보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의 등 뒤로 아주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간 그 싸늘하고도 날카로운 눈빛을 말입니다.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보았습니다.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포대기에 싼 아기를 업고 뒷산으로 향하는 유진 씨의 뒷모습을 말입니다. 어둠 속 그녀의 발걸음은 어딘지 모르게 다급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나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이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에 그리고 저 천사 같은 얼굴의 세댁에게는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요. 이 기이한 밤의 행렬 뒤에 숨겨진 진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현관문 잠그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밖으로 나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본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밤의 정적을 깨고 저 멀리 뒷산 방향에서 아주 희미하게 마치 환청처럼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저 싹싹하고 예쁜 얼굴 뒤에 옆집 세댁 유진 씨는 무언가 비밀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그 비밀을 파헤칠 수가 없었죠.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을 사람들 역시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자 할머니는 일부러 마을 정자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해질녘이면 을에 마을 할머니 서너 분이 나와 앉아 담소를 나누는 곳이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익숙한 얼굴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날이 참 좋네요. 아이고, 저기 서울서 온 선생님 아니셔? 웬일이신가? 반응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슬쩍 운을 떼보았죠.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밤기가 밝아서 그런가 요새 밤마다 어디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요. 혹시 이 마을에 최근에 아기 낳은 집이라도 있나요? 그 순간 정자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할머니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죠. 한 할머니는 헛기침만 콜록거렸고 다른 할머니는 못 들은 척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영자 할머니가 꺼내서는 안 될 말을 꺼낸 사람처럼 말입니다.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죠. 선생님 잘못 들으셨겠지. 우리 동네에 갓난아기는 없소. 그리고 남의 집 일에 너무 관심 갖는 것도 좋지 않소. 그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경고였죠. 다른 할머니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유진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마치 거대한 벽처럼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 네,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영자 할머니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할머니들의 따가운 시선이 마치 바늘처럼 그녀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깊은 고립감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온 영자 할머니. 그런데 집 마당으로 들어서던 그녀의 발걸음이 다시 한번 우뚝 멈췄습니다. 아침에 나설 때만 해도 멀쩡했던 그녀의 집 마당을 둘러싼 낡은 대나무 울타리. 그 울타리의 한쪽 귀퉁이가 마치 누군가 일부러 부순 것처럼 날카롭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부서진 울타리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자 할머니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노골적인 경계심으로 바뀌었죠. 지나가다 마주쳐도 인사는커녕 싸늘하게 외면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집 새댁 유진 씨만이 여전히 매일같이 찾아와 살갑게 굴었지만 이제 할머니에게 그녀의 친절은 더 이상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불안함이었죠. 밤마다 뒷산으로 향하는 유진 씨의 기이한 행렬은 계속되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도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이 먼저 미쳐버릴 것 같았죠. 그날 밤 보름달이 구름 사이에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낸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창밖으로 유진 씨가 어김없이 아기를 업고 뒷산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한 영자 할머니. 그녀는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작은 손전등 하나만을 쥔 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수십 미터 거리를 두고 그녀는 유진 씨의 뒤를 그림자처럼 밟기 시작했습니다. 뒷산으로 향하는 길은 낮에도 으슥했지만 밤이 되니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나뭇가지들은 기괴한 손처럼 어둠 속에서 꿈틀거렸고 부엉이 울음소리는 심장을 먹게 할 듯 날카로웠죠. 비틀거리는 유진 씨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빨랐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겨우겨우 뒤를 쫓았습니다. 대체 저 산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기에 얼마나 올랐을까요? 갑자기 앞에서 걸어가던 유진 씨의 손전등 불빛이 툭 하고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순식간에 영자 할머니를 덮쳤습니다. 당황한 할머니는 자신의 손전등을 황급히 비춰보았지만 유진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유진 씨? 새댁? 할머니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려 나왔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디선가 바스락바스락 마른 나뭇잎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일까요? 아니면 그녀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죠. 안 되겠다, 돌아가자.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그녀는 공포에 질려 왔던 길을 되짚어 허둥지둥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내려왔을 무렵 저 멀리 마을의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자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리막길 코너를 막 돌아서던 영자. 할머니의 눈앞에 하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유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바로 그 천사 같은 미소를 띤 채 그녀는 영자 할머니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죠.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소리 하나 없이 나타난 걸까요? 할머니 산책 나오셨어요? 밤에는 위험한데. 유진 씨의 목소리는 낮에 그것처럼 부드럽고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그 목소리가 세상 그 어떤 비명보다 더 끔찍하게 들렸습니다. 유진 씨가 천천히 영자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고도 부드러운 손길로 영자 할머니의 떨리는 팔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영자 할머니의 귓가에 마치 비밀 이야기를 속삭이듯 아주 나직하고 섬뜩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뒷산에서 아무것도 못 보셨죠? 그렇죠? 김영자 할머니는 그날 밤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귓가에는 유진 씨의 그 섬뜩한 속삭임, 아무것도 못 보셨죠? 라는 말이 메아리처럼 맴돌았죠. 이제 이곳은 더 이상 평화로운 귀촌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옥죄어오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진 씨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전체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공포감.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교사로 살아오며 불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저 천사 같은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이 마을 전체가 감추고 있는 그 어두운 비밀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 고립된 마을에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단 한 사람이었죠. 바로 며칠 전 마을 정자에서 유일하게 그녀에게 쌀쌀맞게 굴지 않았던, 아니, 오히려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던 늙은 이장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할머니는 애써 태어난 척 집을 나섰습니다. 마당에 부서진 울타리는 밤사이 누군가 치웠는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녀는 마을 회관 근처 이장님의 낡은 흙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등 뒤로 느껴지는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이장님, 이장님 계십니까? 다행히 이장님은 집에 계셨습니다. 텃밭에서 호미질을 하던 이장님은 영자 할머니를 보고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집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죠. 낡고 좁은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내와 마르지 않은 빨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애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 밤마다 아기를 업고 뒷산으로 향하는 유진 씨의 모습, 마을 사람들의 이상한 침묵, 그리고 어젯밤 유진 씨에게 직접 들었던 그 섬뜩한 경고까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장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마른 담배만 뻑뻑 태우며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복잡하고 괴로운 심경이 역력했죠.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이장님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참말로 딱하게 됐구려. 이장님. 아시죠? 이 마을 뭔가 잘못됐어요. 제발,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진실을 밝힐 수 있게. 하지만 이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공포와 체념이 어려 있었죠. 선생님 여긴 나가시는 게 좋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시고 내일 아침 첫 차로 그냥 조용히 떠나시오. 이장님,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뿐이요. 영자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이렇게 꺾이는 걸까요? 그녀가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허리춤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주 낡고 녹슨 열쇠 하나였습니다. 이장님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그 열쇠를 영자 할머니의 손에 몰래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귓가에 아주 작고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마을 공동 창고 열쇠요. 하지만 여길 뒤져도 아무것도 안 나올 거요. 거길 한번 가보시오. 모든 게 거기 있을지도 모르오. 영자 할머니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은 그녀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마지막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진실로 향하는 열쇠를 건네준 것입니다. 영자 할머니가 막 입을 열어 무언가를 더 물어보려던 찰나 이장님이 그녀의 어깨를 밀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가시오. 누가 보기 전에. 그리고 밤나무골 폐가는 함부로 가는 곳이 아니오. 조심하시오. 정말로 조심하시오. 이장님의 그 떨리는 목소리와 마지막 경고. 김영자 할머니는 녹슨 창고 열쇠를 손에 꼭 쥔 채 그의 집을 나섰습니다. 심장은 불안과 희망으로 뒤죽박죽 뛰었죠. 밤나무골 폐가. 그곳에 모든 진실이 있다는 이장님의 말.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 늙은 노인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마을 외곽 밤나무골로 향하는 좁은 흙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고 길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어릴 적 소풍 갔던 기억 속의 밤나무골은 정겹고 따뜻한 곳이었는데 지금 그녀가 향하는 길은 어쩐지 스산하고 음산한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드디어 저 멀리 언덕 위에 검은 그림자처럼 버려진 폐가의 희미한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왔구나. 영자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을 내어 언덕을 오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길목 양옆의 억새풀 숲속에서 갑자기 서너 명의 그림자가 튀어나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을의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떠한 표정도 없었지만 그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죠. 그리고 청년들 사이를 비집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옆집 새댁 유진 씨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낮의 그 천사 같은 미소는 없었습니다. 차갑고 비릿한 조소가 그녀의 입가에 걸려 있었죠. 할머니, 제가 괜한 짓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유진 씨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나직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이장님은 자신을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이 지옥 같은 덫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이장님이. 네, 맞아요, 할머니. 이장님이 저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할머니가 이 쓸데없는 열쇠를 가지고 여기까지 기어이 오실 거라고. 유진 씨는 마치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빼앗듯 영자 할머니의 손에서 녹슨 창고 열쇠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 마지막 단서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었던 마지막 사람에게 처참히 배신당한 충격은 옆구리를 칼로 애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유진 씨는 땅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발로 툭 차더니 쭈그리고 앉아 영자 할머니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일말의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할머니, 내일 아침 첫 차 있죠? 그거 타고 조용히 떠나세요. 그것은 부탁이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그게 이 답답한 시골 노인네들이 할머니한테 베푸는 마지막 배려예요. 아셨어요? 유진 씨는 싸늘한 한마디를 남기고 청년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낡은 폐가로 향하는 길목, 차가운 흙바닥 위에 영자 할머니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열쇠도 희망도 믿었던 사람마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 짙은 물안개가 온 마을을 자욱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새 뜬 눈으로 고민했죠. 이대로 도망치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의 끔찍한 비밀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녀는 어둠과 안개를 방패 삼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더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장에게서 열쇠를 받던 날 밤, 혹시 몰라 읍내 철물점에 들러 몰래 복사해 두었던 바로 그 마을 창고 열쇠였습니다. 마을 공동 창고는 마을 회관 뒤편 가장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낡고 삐걱거리는 나무문. 영자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복사한 열쇠를 구멍에 넣었습니다. 철컥. 다행히 자물쇠는 힘없이 열렸습니다. 창고 안은 온통 퀴퀴한 먼지 냄새와 집 썩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농기구들이 쌓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커다란 항아리독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죠.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의 직감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김장독으로 쓰기에는 너무 많고 또 너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안쪽에 있는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집단 같은 것이 가득 차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집단을 헤집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에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들어보니 그것은 아주 오래된 누렇게 변색된 갓난아기의 베네저골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는 수십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낡은 아기 옷가지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나무 인형들, 그리고 작은 이름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기용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죽은 아기들을 기리는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옆의 항아리도 열어보았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아기들의 흔적, 그리고 어떤 항아리에서는 오래된 마을 족보처럼 보이는 두루마리 문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기호들과 함께 수십 년간 마을에서 사라진 아기들의 이름과 날짜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을 전체가 수십 년간 이어온 끔찍하고도 소름 돋는 비밀 의식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경악과 공포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 증거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녀가 허둥지둥 베넷 저고리와 문서들을 품에 챙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창고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횃불을 든 유진 씨와 삽과 낫을 든 마을 청년들이
지옥의 사자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할머니, 제가 곱게 가시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유진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창고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청년들이 천천히 그녀를 향해 다가왔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영자 할머니는 품속에서 낡은 베네저고리가 아닌 아주 오래된 은색 호루라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았던 그녀가 아이들을 인솔할 때 쓰던 바로 그 호루라기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숨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삐익!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찢으며 온 마을로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 씨와 청년들이 잠시 당황하여 멈칫했죠. 영자 할머니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핏발선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이 악마 같은 것들아. 내가 경찰에 이미 다 신고했다. 지금 이 소리를 듣고 경찰들이 몰려오고 있을 것이다. 김영자 할머니의 그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외친 경찰에 신고했다. 는 외침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이장집에서 나온 직후 그녀는 읍내로 나가는 버스, 정류장의 공중전화를 찾아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정해진 시간까지 다시 연락하지 않으면 즉시 마을로 출동해 달라고요. 유진 씨와 마을 청년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할머니의 말을 늙은이의 마지막 발악으로 치부했습니다. 저 할망구가 미쳤나? 여기서 읍내 파출소가 얼만데 벌써 와. 유진 씨가 비웃으며 청년들에게 눈짓했죠. 어서 저 할망구 입부터 막아. 청년들이 다시 할머니를 향해 섬뜩한 기세로 다가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용.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부터 여러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새벽의 안개를 찢으며 점점 더 가까워져 왔습니다. 창고 문틈 사이로 푸르고 붉은 경광등 불빛이 번쩍거리며 어지럽게 비치기 시작했죠. 유진 씨와 청년들의 얼굴이 경악과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창고는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완벽하게 포위된 후였습니다. 꼼짝 마. 모두 손들어. 경찰들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고 유진 씨와 마을 청년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삽과 낫을 떨어뜨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품속에 안고 있던 낡은 베네저고리와 두루마리 문서들을 경찰관에게 증거물로 건넸습니다. 마을의 끔찍하고도 오래된 비밀은 그렇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엽기적인 의식,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아기들의 진실. 유진 씨는 물론이고 범죄에 가담하고 은폐했던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이장은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며칠 만에 자신의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끔찍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평화로운 노후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 마을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은 이제 끔찍한 비밀이 드러난 폐허나 다름없었고 남은 사람들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원망만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녀는 다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새벽, 김영자 할머니는 작은 배낭 하나만을 메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죠. 그녀는 마을 어귀,
첫 차가 오기를 기다리며 버스 정류장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마을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저 고요함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요. 덜컹. 저 멀리서 첫 차 버스가 헤드라이트를 밝히며 다가왔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떠나온 마을을 아주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텅 빈 버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멀어지는 마을의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마침내 벗어났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그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